등기는요, 여기서 등기라고 하는 등기 추정력을 말합니다. 이 등기 추정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 점유 추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인정 안 합니다. 차이점. 그 말은 말 뜻은 무슨 뜻이냐? 등기가 돼 있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매도인과 매수인은 적법한 권리에서 뭐예요? 을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됐다면서 인정해 주지만 만약에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내가 점유하고 있냐? 그건 인정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임차인이 임대차를 입증해야 돼요. 다시요. 당사자 간에 인정해준단 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했으면 을 앞으로 매수인이 등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등기는 제3자한테 당연히 적법한 권리와 원인과 절차에 대해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고 하물며 당사자가 매도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점유는 적법한 권리는 점유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추정해 주지 않아요. 그럼 누가? 임차인이 뭐예요? 임대차를 입증해야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으면 그 보증금은 지급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임차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크게 차이점 하시고 이것만 이해되시죠? 당사자를 인정하는 경우와 등기의 추정력은 당사자로도 인정하지만 점유 추정력은 당사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임차인이 뭐예요?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임대차라든가 그 상대방의 지당권, 전세권, 임차인이 뭐예요? 그 존재를 입증해야 된다. 적법한 권리에서 임대차를 했다. 이렇게 입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 일단은 3번. 자, 이 추정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주장해서 내가 그 주장이 패소했다. 내가 주장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추정이 깨지냐? 안 깨진다. 안 깨져요. 추정이란 뭐예요? 상대방이 입증해서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나는 선이요 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 타주점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선이라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상해를 하면 상해죄로 걸려요, 안 걸려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주장해갖고 내가 선이요 라고 주장했어. 근데 내가 선의로 주장했는데 소책이는 내가 패소당했어요. 그러면 저기처럼 내가 악의제가 되냐? 아니라고요. 여전히 선이자라고요. 왜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깨트려야 되니까요. 추정이란 말은. 그렇죠? 자기가 주장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추정이란. 그래서 추정이란 상대방이 입증해야 상대방 입증해야 요따위 것들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추정이란 말 뜻. 그래서 여러분 문장을 열어보시면 책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많이 주장했다. 내가 주장해서 패소했다. 또는 내가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도 여전히 자주점유자고 여전히 선의점유자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회복자에 대한 책임을 보시면 자 이런 뜻입니다. 점유자가 있는데 이 점유자가 목적물을 몇실계단을 훼손했을 때 회복자에 대해 책임을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현존 이익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아니면 전부 다 반환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고 갑과 을이 사이에 철치 또는 강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치품을 을이 뭐하냐? 임대해 줄 수도 있고 매매해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일이 누구한테요? 대형한테.
그러면 임대 매매를 나눈 이유는 자주냐 타주냐를 나누기 위해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임대했던 뭐예요? 지금 비용을 뭐라고 왔어요? 타주냐고 있죠? 비용을 매매했으니까 뭐예요? 자주냐고 있죠. 근데 이 병의 입장에서도 이럴 수 있잖아요. 병의 입장에서도 알고 임대할 수도 있고 모르고 임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알고 매매할 수도 있고 모르고 매매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한테도 뭐가 있어요? 선의와 악의가 나눠집니다. 선악의. 그래서 요 병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몸이. 요 악의 선의 여러분들은 좀 나눠서 쓰려고 하니까 여기가 임대입니다. 임대라고 쓰지 말고 타주 여기가 차주 이렇게 쓰죠. 요런 여기까지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악 이렇게 선악 아셨죠? 그러면 자 경유자가 해법자 대 책임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목적물을 훼손했을 때 전부 배상이 되냐 일부만 배상이 되냐, 비용을 들였으면 비용 사항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세 가지가 요건이 붙은데, 첫 번째 과실 수취권은요 과실 취득권이라 부르고 또 과실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과실 수취권은 뭐냐면 선의자는 다 인정해주는데 악의자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과실하면 천연과실도 있고 법정과실도 있습니다. 천연과실은 뭐예요? 사과냐면 사과를 말하는 거고, 법정과실이라는 말은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나 치료나 임료나 이런 것들을, 또는 사용이익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의 감가 상각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 법정과실에서요. 자, 과실을 수취할 때는 선의자만 인정해주고요. 목적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자, 선의자나 여기는 누구냐면요. 자, 이런 뜻이에요. 봐봐요. 병이 내 거인지 알면서 선의로 지금 취득한 거예요. 그러다 고장냈어. 그러다 멸실하거나 훼손시켰어요. 근다고 해서 그 전부 목적물을 전부 다 배상을 한 것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 물건 자기가 고의도 아니고 일부러도 아니고 과실 실수로 선의로 취득하면서 내 물건을 내가 부수는데 자기 마음이지. 그러니까 뭐라 하냐, 요 경우에만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됩니다. 무반템, 가반템. 나머지는 전부 반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병이 지금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비용을 상하는 경우에 비용을 들여서 내가 이 가치를 더 높였어요. 그럴 때 그 가치만큼은 돌려줄 때 받아낼 수 있냐, 이 문제가 발생한 게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정유자가 회복자 되는 책이면 세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비용 상환청은 전부 다 인정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자주든 타주든 불문합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다 성립한다. 그러면 뒤에 책을 넘겨보세요. 여기 비용 상환 청구권 찾아보십시오. 있어요? 몇 페이지인가? 196페이지랍니다. 비용상환, 위에 비용상환 청구권 있죠? 거기다가 그 밑에 보시면 검정 글씨로 1번에 이렇게 고정이 있을 거예요. 자주냐 타주냐 선이냐 악이냐 불문한다. 첫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은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자타 선악을 불문하고 비용상환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규정입니다. 두 번 중요한 것은 여기다 쓰셔도 되고요. 책에다 쓰셔도 되고,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선악을 불문하고요, 자타를 불문합니다. 임의규정이란 말도 중요합니다. 질문.
임대차에서요. 제가 프린트 보면 점유 비용 상한처 있고 비용 상한청 있고 그 다음에 부속물 있고 지상물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 상한제가 지면서 비용 상한 청구권은 뭐예요? 임의 규정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임의 규정이 있다 했어요. 뭐 있을까요? 임대차에서 정신뭐 수소는 뭐 임대차는 편무적 강행 규정이 많은데 이 비용 상한 청구권과 임대차 계약에서의 수수 무무는 임의 규정이다. 그럼 다른 말은 부속물이나 지상물은 강행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비용 상한 청구권은 어디가 붙어놔도 뭐예요? 임의 규정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다 붙여놔도. 그러면 비용 상한이 여기 점유자 회복자는 책임의 비용 상한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임대차도 있어요. 청설권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고. 그럴 때 그때 말하는 비용 상한 청구권은 뭐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용 상한 청구권은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전부 다 유치권을 인정합니다. 비용이라는 그런 놈들은 전부 다 유치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비용 상한 청구권의 내용은 비용 상한 두 개가 있습니다. 비용 상한 뭐가 있냐?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필요비는요, 그때 사용할 때, 그때 그냥 당시에 사용하는 필요비,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 자동차 쓰려면 뭐예요? 휘발유 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비예요. 유익비는 뭐냐? 엔진 막 3기통을 4기통으로 바꾼 게 유익비입니다. 자동차 가치를 높이는 거. 뭐, 타이어를 허벌나게 좋은 거 한다든가, 막 키트 만든다든가, 요런 게 유익비예요. 필요비는 그 물건을 사용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유익비는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를 증액시키는 게 유익비입니다. 말 그대로 말 뜻이. 그러면 요 점유자에 대해서 이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 중에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필요비는 청구 못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필요비는 청구가 지가 사용하다 쓰는 거니까 자동차 움직이려면 휘발유 내야 되잖아요. 끌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뭐를 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다고요. 뭐일까요? 책이 안 나와있어요. 책에 나와있어요. 책이 봐봐요. 과실을 수취할 때 단서는 뭐예요? 과실을 수취한 경우가 이렇습니다.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이 단서 중에 또 단서는 뭐냐? 뭐예요? 특별 필요비는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을 수취할 때는 이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통상의 필요비입니다. 아무 말 안 하면 통상의 필요비라고요. 과실을 수취하게 되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고요?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는데 단서 조항에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 그럼 반대로 말하면 과실을 수취하는 게 없으면 뭐예요?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단서 조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 필요비는 언제냐면 즉시 청구 가능합니다. 즉시 필요할 때 내가 필요비를 넣었으면 즉시 청구도 가능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필요비하고 구별할 게 뭐냐면 유익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비용 상환 청구권의 내용은 뭐냐? 필요비와 유익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할 것이 있으면 과실 수취했잖아 성의자. 과실을 수취했으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만약에 과실을 수취 안 했으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과실을 수취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특별 필요비, 특별하게 들어간 필요비는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청구는 즉시 청구도 가능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도 가능하고. 근데 유익비는 언제 반환하냐? 유익비는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반대로. 반환할 때 청구하고 유익비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존 가치가 증액돼야 돼요. 목적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물이 뭐예요? 3기통을 4기통을 만나든지 그 현존한 가액보다 증가된 유익비를 투자하고 증가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현존 가액이 증가돼야 됩니다. 현존 가액이 증가가 되면 유익비를 신청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3기통으로 4기통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100만원 들어갔고 100만원을 투자했더니 얘가 뭐예요? 가치가 200만원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점유자는 뭐예요? 200만원 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비용 상환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100만원을 회복적이 누구냐? 갑이 회복자가 100만원을 줄 것인가 200만원을 줄 것인가 선택이 되냐? 아니면 점유자 병이 내가 주장한 대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누가 선택하냐면 회복자, 갑이 선택합니다. 회복자가. 이게 싼 거 주겠죠?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회복자가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유익비나 필요비나 유익비는 뭘 할 수 있냐? 위치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얼마에 2억짜리예요. 근데 바퀴 갈고 엔진 갈았더니 얼마예요? 1000만원 들었어요. 그러면 그 1000만원 때문에 내가 2억짜리 자동차를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해요? 법원에 가서 판사님 죄송한데 내가 요금을 열심히 벌어서 대여줘서 내가 필요비를 벌랍니다. 그래서 법원이 요 유치권 행사를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유치권이 정지됩니다. 유치권을 연기할 수 있다. 또 정지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누구냐? 갑이 저기는 회복자가 양도 양수인 경우에 과연 갑이 이 물건을 뭐예요? A한테 매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있는 비용은 정부자는 갑한테 비용 상환 청구권을 청구해야 되냐? A한테 청구해야 되냐? 이런 뜻이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 현재 회복자한테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그거 나와 있는 비용 상환 청구권은 다 했습니다. 목적물 훼손 몇실도 다 했고요. 자, 됐습니다. 정보 청구권은 쓸데가 없네. 지어도 되죠? 뭐 적었어? 좀 귀가 잘 안 들린다니까요. 귀가 안 들려. 혼자 마세요. 나는 뭔 말인지 몰라. 지워도 된다? 네. 공부할 때 하나 테이프 많이 들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늙어가지고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자, 정후보호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방어 제거 청구, 방어 예방 청구, 이렇게 세 가지 권리를 뭐라 하냐면 정후보호 청구권이라 합니다. 자, 정후보호 청구권을 하면 핵심이 뭐냐면 침탈해야 됩니다. 침탈이 아니면 정후보호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침탈이 뭐냐? 절취나 강취를 말합니다. 절취는 그냥 도롱놈이고요. 강취는 뭐냐면 칼 들고 도롱놈이고 이런 겁니다. 절도와 강도에. 그러면 절취가 아닌 게 뭐냐? 침탈이 아닌 게 뭐냐면 사기, 강박, 횡령은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이나 횡령은 침탈이 아닙니다. 어렵죠? 횡령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는 무시하고 가지만 저는 게 막 저렇게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바로 틀려버려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를 했습니다. 자, 임대차인데 을이 뭐예요? 병한테 자, 무단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정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답니다. 할 수 있답니다. 자, 확률은 5대 5입니다. 허락을 받고 허락을 못 받습니다. 무단 양도는 허락을 안 받고 양도입니다. 양도 또는 전대했을 때, 자, 확률은 5대 5인데, 저 위에 보십시오. 정후보호 청구권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침탈. 그러면 저희 무단 양도는 침탈이에요,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죠. 그러니까 못합니다. 정후 형사 못합니다. 그래서 침탈의 용어가 중요해요. 뭐가 이해되시죠? 그래요. 여러분 봤을 때 또 이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얘는 그러면 병은 무단 점유자냐 아니냐? 불법 점유자 아니냐? 불법 점유자겠어요. 갑이 임대인이 행사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하면 뭐예요? 계약을 해지하고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희씨. 갑이 병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병한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물어봤을까? 할 수 있지.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임대차에 대해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점유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임대차에서 반환 청구 무단양도에서 뭐예요? 무단양도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이기 연체, 무단양도, 용법 위반 해고 뭐예요? 계약을 해지 하면 할수록 즉시 도달듯이 해지권 상실해버린대. 임대차 해지돼버려요. 그러면 얘는 갑의 입장에서 이 병은 뭐예요? 무단 점유자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무단 양도되면 갑은 뭐예요? 병한테 바로 해지권 행사해버려요. 그럼 얘는 기다리도 않아요. 6개월, 1월, 5일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해지돼버려요. 바로 주고 당연히 할 수 있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점유자,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임대차가 안 되면 뭐 되겠어요? 소유권에 기해서면 되지. 그럼 별개니까. 네? 말 이해되세요? 안 되는 게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점유권에 대해서 점유권의 보호 청구를 행사하려고 뭐예요? 침탈이 아니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횡령이 나왔다니까요. 횡령했을 때 횡령은 뭐예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뭘로 다른 걸로 하겠죠. 동권에 기해서 하든가 소유권에 기해서 하든가. 자, 그러면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 그다음에
있을까? 기억이 안 나. 제체프가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를 했는데 병이 지금 그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침탈했어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조무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을한 아니 갑은 병한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까 금방 있다 했잖아요. 얘가 누구예요?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점유권에 관해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직접 반환 청구는 못합니다.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점유권은 3개 있다 했잖아요. 반환 청구도 할 수도 있고 제거 청구도 할 수도 있고 예방 청구도 할 수 있고. 근데 점유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뭐예요? 본인에게 반환하라. 뭐라 쓸까? 갑에게 뭐라 할까? 갑에게? 본인에게? 여기서 본인은 갑입니다. 본인에게 반환 청구는 못합니다. 반환하려면 못하고 누구한테? 을한테 반환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이것도 단순장 됐습니다. 을한테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시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기준입니까? 잘 낚이는 게 아니라 점유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반환 청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을한테 임차인한테 반환하고 점유보청권 행사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을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한테 본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을이 갑의 목적물을 침탈했을 때 우리 침탈자예요. 자, 아까 말한 거는 만약에 저기서는 매매하고 양도를 매매하고 임대를 들었죠. 매매한 경우와 상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병한테 을이 병한테 매매한 경우고 을이 병한테 을이 피상속이고 병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요. 그러면 갑은 누구냐? 요 병한테 목적물, 이거 침탈했잖아요.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냐? 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냐?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그러면 다 할 수 있냐? 이로마트를 사고 유로마트도 다 할 수 있냐? 매매는 악의자만 악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럼 승리한테 못한다 이 말은 반대말로 말하면요. 그러면 상속받은 것은 을하고 병하고 또이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에요? 같은 놈이니까 선악을 불문합니다. 설령 병이 선일지라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갑이. 그래서 선악을 불문합니다. 말 이해되시죠?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1년 이내에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제3자가 선인 경우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악의인 경우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상속인인 경우 포괄 승계인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왜냐? 침탈자 을하고 같은 놈이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럼 다른 겁니다. 자력 구조권은 괜히 사람이 자력 구조권은 뭐라고요? 임대인은 간접 직접 점유자 있어요 없어요? 자력 구조권. 네.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는 점유 보조자는 있어요. 네. 그걸 갑니다. 그러면 책 확인합니다. 190페이지를 펴십시오. 그래서 이건 중요하겠어요. 좀 이따 나오면 여기에서 시험이 다 나옵니다. 4개 중에서 뭐 자료권은 빼니까 자료권은 안 나오고 아까쯤에 좀 전에 했던 거에서 갑과 을과 병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부분에서 나올 수는 있으니까 자 거기서 뭐 빠진 것만 하면 자 거기 보시면 190페이지부터
차주 아니구나 잠깐만요. 거기 그 조문 197조 있죠. 이 항을 보십시오. 선의의 점유자라도 건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에는 뭐라고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이 점유가 된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 다음에 191페이지 보시면 시옷을 보십시오. 191페이지 시옷에 가장 아래줄에 셋째 줄의 끝에 보면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자주냐 타주는 확정 판결이 난 경우에 타주로 전환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했어요. 중요하다고. 자, 다시 190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에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 있죠. 기억리은 아까 전에 다 했습니다. 자 타주 점유자가 되는 건 요건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뭐라 했어요? 또 알면서 하는 거다고 네, 상당성을 초과하는 거. 그거 똑같은 그거 그대로 나와 다 있습니다. 기억번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차주점 깨지겠죠. 뭐. 입증됐다는 악의라고 하나만 소리. 니은번 상당성을 초과했네요. 네, 타주점입니다. 디귿번 상당성 정도로 이제 침범했나요? 상당성을 초과했습니다. 이따위 것 다 읽어보면 뭔만 다 하십니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의 기억번 밑줄 3번의 기억번 별표 치시고 한 개. 점유자가 차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게 타주점이냐? 아니다 했잖아요. 자기가 주장해서 자기가 자기 혼자 자해하면 상해죄가 안 걸려요. 남이 나를 찔러야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권을 주면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자주점유 깨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깨트려야 돼요. 대충 뭐 말인지 넘기시면 지금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지금 스스로 자해해갖고는 안 되고 상대방이 찔러야 상해죄가 걸린다고 딱 그렇게 머리에 딱 넣으십시오. 니은문도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구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여전히 자주점유입니다. 지가 스스로 제기했다가 지가 스스로 얻어맞은 것은 괜찮습니다. 남이 나를 때려야지. 그 다음에 디귿번은 최근 판례인데요. 거기 디귿번의 두째 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 수요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서류를 지금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주점유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이고 평형이고 공연점유. 내가 그냥 평형과 공연은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안 되는 게 한 개가 두 개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은 무과실은 모두 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승리 취득이든 뭐든 다 그냥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자기가 입증해야 한다. 계속적 추정 있죠? 별 것 없습니다. 자, 권리의 추정에서요. 자,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193페이지에 방가로 추정의 한계 중에 동글뱅 2번이 있습니다. 점유자의, 제일 아래에 점유자의 권리 추정은 점유 승규 취득에서 전주에 대해서는 원용할 수 없다. 뭐 맞았었죠? 그러면 그 말을 뜻이 뭐냐? 전주에 대해서 원용할 수 없다. 원용이 말하면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일 아래줄에 뭐라고 써야되냐? 자, 보시면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주 앞에 있는 임대인의 소유자 있을 때는 당사자가는 뭐예요? 인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임차인 네가 뭐예요? 입증해라 이런 뜻입니다. 임대차. 근데 등기는 뭐예요? 매매로 받다고 인정해준다. 적반 권리에 의해서 등기됐다라고 인정해줍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 다음 넘기시면 194페이지
소유자 됐고요. 거기에 동글뱅이 4번을 보십시오. 사용이익도 뭐예요? 과실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즉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과실에 준하니까 사용이익도 과실을 본다는 뜻입니다. 5번에 보시면 5번도 밑줄 치시고 뭔 말이냐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의 점유자가 만약에 고의, 과실 또는 불법 행위로 상대방의 손해를 끼치면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좀 헷갈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니까 뭔가 안 받을 거잖아요. 선의 점유자도 750조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물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선의 악의는 아까 편사된 걸로 보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몇실 해소인데도 다 마찬가지 자주이면서 뭐예요? 선의인 경우에만 현존 이익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영입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 자 내용을 확인만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동물병 1번에 뭐라고 썼나요? 선악 자주를 불문하고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그러면 비용은 뭐가 비용이냐?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말하는 거고, 필요비는 상환 청구를 보시면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필요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뭐라고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거나 사용이익을 얻을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뭐는 할 수 있다? 특별 필요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으나 필요비가 말하면 이렇게 제가 만약 통상의 필요비가 아니라 그냥 필요비다 하면 뭘 봐야 돼요? 통상이에요? 특별이에요? 통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으나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보시면 상환 청구에 첫 번째 뭐라고 써있어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법원이 유치권 행사를 연장 또는 정지하는 판결을 해서 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밑에 안 나오고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금이나 증가 사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줄이 있어요. 끝에 점유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유익비의 경우 회복자가 법인으로부터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받은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이 저지된다. 유치권을 일단 보루시키고 사용수익함으로써 비용을 마련해서 상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유익비는 언제 청구해요? 언제 목적물을 반환하게 몇 개월 전까지요? 6개월 전까지. 필요는 언제요? 즉시도 할 수 있는 거고 즉시 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목적물을 반환할 때도 할 수도 있고요. 즉시 청구할 수도 이래야지. 즉시 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못한다 뜻이잖아요. 틀려버립니다. 조심하시고. 거기 203조의 적용 범위는 이거 좀 어려운데 아까 저거 무단 점유 경우에 거기 1번을 보십시오. 무단 점유의 1번 동물번에 무단 점유의 경우에 비용 203조가 뭐냐 비용 상환 청구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거기 보시면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줄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밑줄 치지 마세요. 미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음을 반환 청구에 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당연하죠. 무단 점유해야지 뭐를 반환하지.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반환 청구 반환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관계없이 누구한테요? 채무 회복 당시의 소유자한테. 그랬죠? 지금 그런 내용이 채무 회복 현재 회복 당시 회복자한테 청구해라.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 거기다 밑줄 치시고 누가 비용상환 청구는 누구한테 하냐? 현재 회복자한테 청구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골뱅이 2번은 뭐냐?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하지. 지금 점유보호는 뭐예요? 아까쯤에 도품에서 출발해서 무단 점유했을 때 이걸 쓴 거지. 적법한 권한이 뭐이겠어요? 해봤던 임대차, 전세권, 지상권이에요. 거기에 대해 관해서 그 법률에 따라서 그 계약을 설정한다 해서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지. 지금 무단 점유자가 하는 비용상환 청구권은 천지 차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하고 지상권자가 필요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권자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하고 지상권자가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전세권자고 지상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소극적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대차는 적극적 의무를 지기 때문에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남배숙자 기억을 되살리고,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보시면 거기 조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4조의 2항을 보시면 전항의 청구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그게 전항의 청구권. 침탈자의 특별 승견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쁜 새끼는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은 선의한테 할 수 없지만 악의자한테 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게 매매잖아. 매매. 특별 승견이요. 매매, 교환, 증여. 그런 경우에는 뭐였다? 선의자한테는 1년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악의자한테는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인하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냐?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얘는 출소 기간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기시 오시면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요건을 보시면 침탈, 사유 기업권의 사유 보시면 침탈이 나옵니다. 둘째 줄에 침탈이란 점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빼앗긴 것을 말한다. 이게 뭐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철치공치죠 뭐. 그죠? 그러니까 얘 임대차는 된다 안 된다. 쥐가 절치 강취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단양도는 쥐가 스스로 물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절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침탈에. 자, 그래서 사기나 A번에 사기나 분실은 침탈이 아니고요. 횡령도 침탈이 아니다. 뭐 많이 했죠? 그래서 시험문제, 기출문제, 횡령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또 나올까요? 안 나오는 확률이 10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니은의 청구권자 누가 점유보호 청구권은 누가 되냐? 점유를 침탈당한 자이고 직접 점유자는 물론이고 간접 점유자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으나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오로지 자력 보전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뭐예요? 침탈할 때 1년 내에 행사한다. 나머지는 뭐 됐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차는 침탈이 아니구나. 점유보호자구나. 그러면 뭐예요? 임대차라서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나 예방 제거 청구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임대차를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반갈 5번에 점유소와 공권을 씁니다. 공권은 소유권, 지상권 다 합해서 다 공권이에요. 이런 것들하고는 뭐냐? 아무 관계없다. 점유에서 패소하면 공권에서 소를 또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유소와 공권의 서로 관계는 아무 시잘데없는 관계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를 넘기시면 자력불력권은 나오는데 아까 자력권 그거 하나 하시면 돼요. 누구는 있다? 점유보조자는 보호청구권은 없고 자력보존권은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오시면 자, 뭐 간접적 지배권이고 전면적 지배권이고 뭐 있다니까 있답니다. 소유권은 한마디로 언제든지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게 소유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손이 말하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자, 의의를 보시면 거기 대괄호 2번을 보시면 202페이지에 토지 소유권의 효력에 미치는 여부가 문제되는 거 있죠. 자, 광물은 왜요?
광물은 강권의 개체가 되니까 뭐예요? 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별개란 뜻입니다. 광물하고 토지 소유자하고는. 그 다음에 강업권의 객체가 되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혼동으로도 뭐예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암석토상, 그 책이 잘못됐어요. 토지 구성권에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미칩니다. 암석이나 토사는 효력이 미치고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우리 집에 갔더니 어떤 토지에 갔더니 복댕이가 허벌나게 좋은 게 있습니다. 지나가는 스님이 열심히 부처님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암석은 누가가 돼요? 가공자인 스님 거가 되는 겁니다. 가공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 암석은 땅 주인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암석과 토사는 토지 소유에 미치지만 그걸 가공한 경우에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독립된 소유권이 되니까 누가 스님가 된다고 해요. 왜냐? 가공한 경우에는 원래 원재료자의 소유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자, 내가 낙서를 딱딱 했어요. 그럼 내 것이 되냐? 내 거 되는 게 아닙니다. 원재료를 가공했을 때 원재료를 제공한 자가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재료자를 가공했을 때 현저하게 가치가 높아지면 누가 되냐? 가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남석에서 저희가 부처님 만들어서 전당에서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가공이 암석과 비교했을 때 현저한 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가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부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거기 지하수 있죠? 지하수에는